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제역 이 대우에 대한 개념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핵심만 말해서 이걸 그대로 지문이랑 문제에 적용해서 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그럼 어디에 쓸 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어떤 개념도 어떤 문제 풀이법도 사실 그 하나만으로 국어 성적, 시험 성적, 자기 실력을 크게 올려주는 애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만 하겠죠.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아는 게 많아야 돼. 아는 게 많으면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저는 그걸 보통 시력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질수록 시력이 좋아집니다. 지문이나 문제를 더 잘 보게 돼요. 그리고 보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더 넓어지죠. 국어도 그래요. 모든 과목이 그래요. 자기가 그 과목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내공을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역시 내공을 쌓는 용도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명제역이돼요.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죠. 집합과 명제단원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크게 봐서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을 언어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념부터 설명을 할게요. 잘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잘 모르는 학생의 본다는 가정하에서 개념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일단 명제란 무엇일까? 명제란 간단하게 요렇게 정해봅시다.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해볼게요.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이따가 국어하고 바로 연관 지을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이 명제가 존재해요. 명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명제가 바로 P이면 Q이다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입니다. 그쵸? 자, 이 명제의 역이 뭘까요? 앞뒤를 바꿔준 겁니다.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역은 Q이면 P이다예요. 그렇다면 얘는 뭘까요? 명제가 참일 경우에 명제의 역은 반드시 거짓이 됩니다. 왜일까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것을 이론적으로 논리학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반례를 들어봅시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예를 바꿔주면 되겠죠?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x가 1이 아닌 예를 들어주면 돼요. 뭐가 있어요? 바로 떠오르죠?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반례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x가 1이 아니더라도 이 역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역은 참이 아니게 돼요. 이쯤에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요 단어들이 가지게 되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봅시다. 살짝 감 안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참은 반드시
성립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언제나 성립이에요. 거짓은 뭘까요? 언제나 성립하지 않아요. 절대 성립 안 해요.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은 참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이 아닌 경우예요. 그럼 언제나 성립하는 이 경우만 배제하면 나머지는 전부 거짓이 되겠죠? 그럼 이 거짓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님. 더 쉽게 말하면은 예외가 존재할 경우 거짓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명제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의 역은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얘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2는 뭘까요? 이 표에서 이 세로 관계가 서로 이해 관계에 있고 가로 관계가 역의 관계가 있는 건데요. 2는 명제 전체를 부정해준 애입니다. 무슨 말이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로 부정을 해준 거예요. 이 역시 명제가 참일 경우에 반드시 거짓이 됩니다. 볼까요? x는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니다. 근데 왜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 뭐 어쨌든 이게 필요한 거긴 하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묘하네. 자, 얘가 왜 거짓일까요? 방금 우리가 참거짓을 알았기 때문에 반례를 들어주면 되죠. 예외를 들어주면 됩니다. 또 뭘까요? 예외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x제곱은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죠. 여기에서는 x가 1이어야만 x제곱이 1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우는 뭘까요? 역 플러스 2를 한 번씩 다 진행해 준 겁니다. 웃긴 게 뭐냐면은 역은 거짓이고 2가 거짓인데 명제가 참일 때 역과 2를 한 번씩 겪어주면은 명제의 앞뒤도 바뀌고 전체가 부정이 되겠죠? 그게 바로 얘예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얘는 웃기게 참이 됩니다. 보면 x제곱이 1이 아니라면 x는 1이 아니다. 얘는 참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나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다 맞춰보세요. x제곱이 1이 아니라면 x는 1이 아니다. 그러면 x제곱이 1인 경우는 x가 1 또는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예요. 그쵸? 근데 얘가 1이 아니라면 당연히 1도 마이너스 1도 아닐 거예요. x는. 그쵸? 그러니까 x가 1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1도 마이너스 1도 아닌데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 불필요하고 이제 이해를 해줬으면은 명제가 참이면 역은 거짓, 이는 거짓, 대우는 참이다. 그리고 이게 대우다. 웃긴 것은 어떤 명제의 역과 어떤 명제의 이도 서로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참일 때 역이 거짓이고 이도 거짓이잖아요. 얘네 둘도 서로 대우의 관계라는 거예요. 명제와 대우는 진리값이 같다. 진리값이 같다는 말은 굳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이 진리값이 같다는 말은 참과 거짓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역과 이도 마찬가지로 일치하게 되죠.
근데 요 역과 이해관계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이 명제, 역, 명제, 이 명제의 대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요즘 펜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왜 칸이 자, 명제가 명제 역이대요. 예, 명제 역이대요까지 얘기를 했죠. 얘를 왜 우리가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이제 지울게요. 지웁니다. 왜 명제라는 놈이 참 거짓을 판별 가능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이라는 가정을 하고 명제, 역, 이 대우에 대해서 알아봤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지문, 사실 웃긴 건 아니다. 우리가 보는 지문이 바로 명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지문은 무조건 참이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 기준이 되는 게 지문이죠. 그러면 지문은 무조건 참이에요. 우리가 지문과 다른 내용을 참이라고 우길 수는 없는 거죠. 무조건 지문에 나와 있어야만 문제의 답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지문은 무조건 참이에요. 우리 국어 시험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문은 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문의 내용을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느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문의 내용은 무조건 참이 되죠. 그럼 지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명제입니다. 무조건 참인 명제예요. 그리고 얘한테서 문제가 파생되죠. 문제는 지문의 내용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지문 내용이 없는, 지금 선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문의 내용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지문 내용에 아예 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틀린 선지죠. 다른 내용도 틀린 선지이긴 할 텐데 얘도 틀린 선지이긴 할 텐데 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양한 게 있죠. 말을 바꾼다거나 쓸데없는 단어를 집어넣는다거나 연관성 없는, 연관성 반대인 단어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지문에서 제시된 내용을 앞, 뒤를 바꾸거나 긍정, 부정을 바꿔서 선지를 낼 수도 있겠죠. 예시를 볼게요. 이것도 이제 지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문은 명제고 거기에서 문제, 선지가 파생된다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였죠? 19학년도 수특 사회 02번 지문이에요. 지문의 일부와 문제 몇 번이지? 아무튼 어떤 문제의 선지 2개를 가져와 봤어요. 바로 응용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응용해서 적용을 한다? 뭐 아무튼 간에 바로 읽어볼게요. 자, 이를 볼 때 측정한 값이 측정 대상의 속성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를 합한 전체 측정 오차가 거의 0에 가까워 그 측정 값은 높은 타당성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신뢰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게 한 문장이죠. 한편 어떤 측정 대상의 동일한 속성을 동일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그 측정 값들이 서로 동일하다면 비체계적 오차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그 측정은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또 한 문장이죠. 이 경우 비체계적 오차가 작아 신뢰성이 높더라도 체계적 오차가 존재한다면 측정의 타당성이 매우 낮아지게 될 수 있다. 이게 또 한 문장이고 엄청 길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봤듯이 이 뭐면 뭐다, 이거면 이거다, 그거면 저거다 이렇게 갈라볼게요. 자, 사실 뭐
선지에서 신뢰도랑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신뢰성이랑 타당성을 중심으로 봐주는 게 맞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건 좀 지워야겠다. 문장을 갈라주면 됩니다. 조건과 결과로 갈라줄게요. 측정한 값이 측정 대상의 속성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게 조건이죠. 그렇게 된다면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를 합한 전체 측정 오차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여기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측정값은 높은 타당성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조건이 4개가 있어요. 뭐 요약을 해볼까요? 얘를 정리를 하면은 반영이 잘 되면 요걸로 하지 말자. 반영 굿. 반영이 굿이면 오차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반영론처럼 보이네. 요렇게 일단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이어지죠. 오차가 0에 가깝다면 높은 타당성을 갖게 되고요. 높은 타당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높은 신뢰성을 갖게 되죠. 보시면 좀 갈라줄 건데 얘랑 그리고 얘랑 그리고 얘가 각각 모두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 명제, 얘도 명제, 얘도 명제가 돼요. 반영이 잘 되면 오차가 0에 가까운 거 이것도 명제고 반영이 잘 되면 높은 타당성을 가지는 것도 명제고 반영이 잘 되면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것도 명제. 오차가 0에 가까우면 높은 타당성을 가지고 오차가 0에 가까우면 높은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것도 명제. 오차가 0에 가까우면 이건 다시 똑같이 말했구나. 높은 타당성을 가지면 높은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것도 명제예요.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뽑아낼 수 있다고 해봅시다. 역을 뽑아내볼까요? 요 대괄호, 이게 대괄호 표시죠? 대괄호 표시된 얘의 역을 뽑아내볼까요? 역을 뽑아낸다면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면 높은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었는데 얘는 역이기 때문에 명제의 역이기 때문에 거짓이죠. 이 거짓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니군. 그러니까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것을 선지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건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지문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요 앞에 내용이 설명되는 부분인데 신뢰성이 높더라도 체계적 오차가 존재한다면 특정의 타당성이 매우 낮아지게 될 수 있다라는 예를 설명해주는 애인데 사실은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죠. 높은 타당성을 가지면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에 그냥 역일 뿐이에요.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이야기할 거는 거의 다 끝났어요. 이걸 가지고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지. 이거 가지고만 몇 개를 뽑아내? 역, 이, 대우까지 하면은 지금 명제 하나당 역, 이, 대우가 각각 하나씩 나오니까 여기서 명제를 몇 개를 뽑아낼 수 있어? 요 앞에 지금 괄호 여기까지를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죠. 명제가 6개가 나와요.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애는 이 명제 자체, 그리고 역, 이, 대우에 관한 선지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6, 4, 24 24개나 되는 선지를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 내용을 몰라도 지문 보고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사실 몰라도 돼요. 이제야 말하네. 사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국어 공부하고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데 왜 이걸 마지막에 했냐면, 먼저 하면은 몰라도 돼요 하면 몰라도 돼? 그럼 안 봐 이러고 끌까봐. 근데 왜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냐면, 몰라도 되는데 알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요 명제, 역, 이,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본 겁니다. 조금 더 잘 보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게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을수록 조금씩 내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국어 점수가 100점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얘는 배경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경지식이라고 하기보다 내공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라나? 뭐 잡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무쪼록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열공하세요.